오늘의 이야기는 나는야 개미맨. 하늘이 파랗고 화창한 어느 날 철이는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철이는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에 도착했지.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어. 철이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단다. 야, 비켜!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형아가 빨간불인데도 쌩하니 건너가 버렸어. 빨간불인데 건너다니. 정말 나쁜 영화야. 철이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어. 어우, 진짜. 철이가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험상궂게 생긴 한 아저씨가 길에다가 침을 퇴하고 뱉었지 뭐야. 더러워. 길에다 침을 뱉다니. 정말 나쁜 아저씨야. 철이가 집에 다다랐을 때쯤 저 멀리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어. 뭔가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었어. 내가 타려고 아까부터 기다렸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기다렸거든. 영빈이와 민욱이가 그네를 서로 타려고 다투고 있었어. 당장 비키지 못해? 이게? 얘들아, 영빈이랑 민욱이가 싸운다. 말려. 야, 너 나한테 까불어. 너도 나한테 까불었잖아. 뭐야? 아야. 이게 뭐야? 코피잖아. 엄마. 다툼을 하던 영빈이의 코에서 그만 코피가 흐르고 말았어. 에휴,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저게 뭐야?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뭐하냐고. 정말 나쁜 세상이야. 세상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철이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했어. 저게 뭐지? 헉, 개미잖아. 집 앞 화단에서 개미 무리가 까맣게 줄지어가는 것을 보았어. 그중 맨 마지막에 있던 한 개미가 무거운 빵부스러기를 들고 힘겹게 무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 내가 도와줘야겠다. 철이는 마지막에 가던 개미를 조심스럽게 잡아 앞으로 쑥 하고 옮겨주었어. 그때 아우, 아파. 아우. 개미가 철이의 엄지손가락을 그만 꽉 물어버렸어. 아우, 따가워. 아이, 개미 너. 난 널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세상은 전부 다 나빠. 전부 다 나쁘다고. 다음날 아침 철이는 눈을 부비며 잠에서 깨어났어. 잘 잤다. 저 장난감이 서랍장 밑에 들어가 있었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진짜. 저기 있었다니. 으라차차차차차. 철이가 장난감을 꺼내려고 서랍장을 살짝 위로 들자 서랍장이 번쩍하고 들렸어. 에이, 이 자동차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있었. 내가 이 서랍장을 어떻게 들었지? 힘이 굉장히 세졌네. 우와,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어제 개미한테 물렸었는데 영화 스파이더맨처럼 나도 개미에 물려서 개미맨이 된 건가? 맞나봐. 몸에서 힘이 막 넘쳐 흐르는 것 같아. 내가 개미맨이 됐나봐. 우와, 진짜 멋지다. 그래, 맞아. 이 세상은 너무 나빠. 내가 개미맨이 된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힘이 센 개미맨이 됐으니까 나도 스파이더맨처럼 나쁜 사람들을 혼내줘야겠어. 개미맨! 나쁜 세상 혼내주러 개미맨이 나가신다. 정의롭고 용감한 용사 개미맨. 나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개미맨. 철이는 집에 있던 보자기로 망토를 두르고 물안경을 꺼내 쓴 뒤 개미맨으로 변신했어. 그리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 오늘도 날씨가 무척 좋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는 나쁜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개미맨. 자, 한번 가볼까? 출동! 그때 어제 신호를 어기고 뛰어가던 초등학교 형아를 발견했어. 오늘도 길을 건너려고 건널목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지. 어제 그 형이네. 오늘 또 신호 안 지켰단 말이야. 빨간불이네. 건너야지. 형아, 아직 빨간불이잖아. 건너면 안 돼.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야 이 쬐끄만 게. 그건 나쁜 행동이야. 감히 이게 형한테. 까불어. 에이, 아이, 감히 개미맨을 때리다니. 후회하게 해주지. 나쁜 세상, 나쁜 사람들을 물리쳐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개미맨. 개미맨. 야! 에이, 아야! 으아, 아우! 형아가 달려드는 철이의 양손을 잡고 다시 철이에게 꿀밤을 또 주었어. 이 조그만 게 어디서 덤벼? 까불고 있어. 저리 가. 아유 아파. 이상하다. 분명히 아침엔 힘이 셌었는데 저 형이 힘이 너무 셌나? 머리에 혹이 났어. 아니야. 개미맨은 울지 않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려면 이 정도쯤은 참아야 해. 포기할 수 없다. 다시 출동하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개미맨. 철이는 다시 동네를 돌아다니며 나쁜 행동을 하는 악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저 아저씨 길에 담배꽁초를 버렸잖아. 출동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개미맨. 아저씨, 왜 그러냐? 길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야?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개미맨 이에요. 당장 담배꽁초 주세요. 예. 예 아니고 개미맨이라니까요. 그래 그 개미매나. 저게 뭐지? 뭐가요? 철이는 아저씨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재빨리 쳐다봤어. 뭐요? 뭐가요? 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요? 어디? 아저씨 어디 갔어? 철이가 잠깐 뒤돌아보는 사이 아저씨가 사라졌어. 뭐야? 아저씨 어디 갔어? 철이가 주위를 돌아보니 아저씨는 이미 저만큼 도망을 치고 있었어. 아저씨 이리 오세요. 담배꽁초 주우시라고요. 철이는 개미맨의 빠른 다리로 아저씨를 쫓아갔지만 아저씨가 너무 빨라 놓치고 말았어. 철이는 또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지 못했지. 이상하다. 분명 힘이 셌었는데 더 이상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너무 힘들어. 철이는 조금 지친 모습으로 동네를 누비며 악당들을 찾았어. 자, 이제 내가 잡는다. 도망쳐. 대박아. 잡았다. 자, 이번엔 네 술래. 저 멀리 친구들이 얼음땡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 애들 얼음땡 놀이하네. 나도 애들이랑 그냥 놀까. 그런데 그때 가은아, 나 좀 전에 술래 했는데 또 나보고 술래하라고 하면 어떡해? 네가 잡혔으니까 네가 술래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 나만 잡냐고. 네가 제일 느리잖아. 그럼 네가 빨리 뛰면 되잖아. 내가 빨리 못 뛰니까 그렇잖아. 그럼 얼음땡 놀이 하지 마. 네가 안 하면 되잖아. 뭐? 그건 내 맘이지.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뭐야? 너 정말 나쁘구나. 뭐? 너도 나빠. 쟤네들 싸우네. 드디어 또 개미맨이 나설 차례인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개미맨. 얘들아, 개미맨이었어. 그만 싸워. 난 뭐야? 싸움은 나쁜 거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친구들끼리 싸우는 건 나빠. 뭐야? 난 빠져. 그래, 넌 빠져. 뭐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는 건 나빠. 당장 그만하지 못해? 난 뭔데 끼어들어서 그러는 거야. 맞아, 저리 비키지 못해? 저리 가. 싸움을 말리던 철이가 화가 난 세연이와 가은이가 미는 팔에 뒤로 넘어졌어. 아이고 엉덩이야. 너 빨리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네가 잘못했잖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너랑 이제 안 놀 거야. 나도 너랑 안 놀 거거든. 나 너 진짜 싫어. 나도 너 싫어. 이게 뭐야? 개미맨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바꾼 게 없잖아.
개미맨 필요 없어. 다 엉터리야, 엉터리. 철이는 개미맨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싶었던 것뿐인데 너무 약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무척 실망해 펑펑 울었어. 철이는 속상한 맘에 저녁도 먹지 않고 풀이 죽어 방에 앉아 있었어. 철아, 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야? 철아, 철아. 네. 철이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응? 에이, 철이야. 오늘 아주 멋진데 무슨 옷을 입은 거냐? 슈퍼맨이야? 슈퍼맨 아니에요. 개미맨이에요. 개미맨? 그게 뭐냐? 제가 어제 개미한테 물려서 개미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개미맨이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을까? 아빠, 세상은 나빠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미맨이 돼서 혼내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휴, 우리 철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다 컸는데. 이제 다 소용없어요. 개미맨 같은 건 그냥 엉터리예요. 전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바꾸질 못해요. 철아, 약하다고 해서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힘이 꼭 강해져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란다. 스파이더맨처럼 힘이 강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정말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해볼 거야? 네, 그럼요. 좋아. 그럼 아빠가 알려주지. 그건 바로 철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철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 줄 수 있냐? 쓰레기요? 아이, 그쯤이야 문제 없죠. 그럼 버스 탈 때나 그네 탈 때 줄 서서 차례 잘 지키기는? 그거야 당연하죠. 그렇다면 친구에게 양보하기는? 그건 가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뭐 조금만 참으면 할 수 있어요. 그거 봐라. 철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척 많잖니.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철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 철이는 줄 수 있고 또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 것을 친구에게 주고 그건 꼭 개미맨이 되지 않아도 철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 에이, 아빠, 그게 무슨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다들 그렇게 안 하는데 저만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어요?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자, 이것 봐라. 아빠가 갑자기 방에 불을 끄셨어. 아빠, 불을 왜 꺼요? 어두워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빠, 어디 계세요? 자, 이것 봐라, 철아. 아빠가 핸드폰으로 작은 빛을 켜셨어. 자, 보이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철이는 작은 빛이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빛을 발견했어. 네, 보여요. 그거 봐라. 아무리 크고 거대한 어둠도 절대로 작은 빛 하나 이기지 못한단다. 우리 철이가 이렇게 작지만 착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나쁜 세상에게 지지 않는 거야. 철이가 아주 작은 빛이라도 계속해서 비춘다면 그럼 사람들이 우리 철이라는 빛을 보고 분명 따라오게 될 테니까. 철이라는 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거야. 제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열심히 하면 정말 작은 빛을 비추고 그 작은 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요? 그래, 진짜 개미맨이 되는 거지. 우와. 철이는 아빠와 이야기를 나눈 뒤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 그래, 나는 작은 빛을 비추는 개미맨이 될 거야. 나쁜 세상이지만 작은 빛을 계속 비추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할 거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개미맨이니까. 친구들, 우리 모두 개미맨이 한번 돼볼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시작! 개미맨! 개미맨! 내 작은 빛 비추며 거대한 어둠 이 길이 작지만
착한 일들 할 거야. 멈추지 않고 작은 빛을 비추는 개미맨. 오늘은 엄마가 동그란 마음이란 이야기를 들려줄게. 민주에게는 아주 깨끗하고 도화지 같은 하얀 마음이 있었어. 민주는 유치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마음을 더욱 깨끗이 닦았어. 깨끗하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민주는 빠르게 달려오던 친구 정민이와 부딪혔어. 민주, 너 앞을 똑바로 봐야지. 네가 와서 부딪힌 거잖아. 아니야, 네가 와서 그랬거든. 민주는 정민이가 너무너무 미웠어. 정민이, 넌 너무 미워. 민주는 마음에다가 미워라고 적힌 뾰족한 가시를 붙였어.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어. 맛있는 점심이 나왔어. 오늘의 점심은 돈가스와 미역국이었어. 우와, 맛있겠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민주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가스를 밥과 함께 맛있게 먹었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철민이가 갑자기 민주를 놀리기 시작했어. 민주 밥 먹는 것 좀 봐. 꼭 돼지 같아. 뭐야? 철민이, 너? 내가 어디가 돼지 같다는 거야? 아니야, 너 꼭 돼지 같아. 아니야, 나 돼지 안 같아. 민주는 마음에다가 싫어라고 적힌 뾰족한 가시를 붙였어.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간식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어.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다. 바나나가 하나 남았네.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갑자기 동생이 달려와서는 하나 남은 바나나를 빼앗아 갔어. 야, 니꺼 내 거가 어딨어? 빨리 줘. 나 배고프단 말이야. 안 돼, 내 거야. 메롱. 동생은 바나나를 들고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어. 너 너무너무 미워. 밉다고. 기분이 안 좋아진 민주는 놀이터로 갔어. 벤치에 앉아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마음이 따끔따끔해. 민주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상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민주의 머리를 쾅 하고 쳤어. 이게 뭐야? 너무 아파. 멀리서 축구를 하고 있었던 오빠들의 축구공이 실수로 민주의 머리에 날아와 부딪혔던 거야. 야, 미안해. 많이 아프니? 너희들 나 싫어. 너희들 다 너무 미워. 너무 밉다고. 깨끗하고 하얀 도화지 같았던 민주의 마음에 뾰족뾰족한 미워와 싫어가 가득 붙었어. 어느덧 밤이 되고 민주가 자려고 누웠는데 뾰족한 가시들이 민주의 마음을 자꾸 쿡쿡 찔렀어. 마음이 자꾸 콕콕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콕콕 쑤시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어. 그때 아빠가 민주가 잘 자고 있나 보려고 방문을 빼꼼 여셨어. 우리 민주 아직 안 잤구나. 아빠, 마음이 콕콕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민주는 아빠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 민주야, 깨끗하고 하얀 민주의 마음에 붙은 이 뾰족한 가시들을 떼어내야 해. 아빠가 도와줄 테니 하나하나 떼어볼까? 아빠는 미웠던 친구들과의 일을 민주와 함께 이야기하며 미워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씩 같이 떼어냈어. 자, 됐다. 민주야, 이제 다시 깨끗해진 이 마음에다가 내일은 다른 걸 붙여보면 어떨까?
다른 거요? 다음날 유치원에 간 민주는 미운 행동을 하는 친구를 보고 미워하기 전에 이해라고 적힌 동그란 마음을 붙였어. 그리고 민주를 놀리는 친구들에게도 동그란 마음인 용서를 붙이고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떼를 쓰는 동생에게도 사랑이라는 동그란 마음을 붙였어. 어느새 민주의 마음에는 동글동글 동그라미들이 가득 찼어. 그랬더니 민주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로 가득 찼어. 아빠, 저에겐 이제 기쁨이 가득해요. 뾰족뾰족 가시들은 떼어내고 동글동글 예쁜 마음들만 제 마음에 가득 채울래요. 우리 친구들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가 나는 뾰족한 마음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동그란 마음들을 많이 붙여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 하루도 행복하길 바래. 오늘의 이야기는 방귀쟁이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 처녀는 미모가 아주 뛰어나 동네에서도 이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 아유, 내가 옆 동네에 아주 아리따운 처자를 하나 아는데 중매 한번 서 볼까요? 아유, 그래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 혼처를 생각하고 있던 터에 잘 됐구려. 중매 한번 부탁드리겠소. 옆 동네에 살던 김영감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중매쟁이에게 아리따운 처자와의 혼처를 부탁했지. 그렇게 처녀와 김영감의 아들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단다. 어쩜 그렇게 이쁘고 참한 섹시가 우리 동네에 시집을 왔대. 그러게요. 어쩜 저리 고울꼬. 둘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부럽다 부러워. 신랑은 섹시가 예뻐 어쩔 줄을 몰랐어. 늘 입이 귀에 걸려 동네를 다니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깔깔대며 놀려댔지. 그렇게 신랑과 섹시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 얼굴이 누르딩딩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이 보였어.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지.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오?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갈수록 얼굴이 야위고 몸이 마르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얘야, 혹시 아기 소식이 있는 것 아니냐? 새색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되어 물었지.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말해 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다 뭐냐? 어서 말해 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겨우 용기를 내 말을 꺼냈어.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아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지. 이 방귀를 못 뀌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끼면 되지 않느냐?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는 거냐? 저기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에헤이, 아가야,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끼어도 될까요? 후후,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어머님, 저기 저 마루 기둥을 꽉 잡고 계셔야 해요. 기둥을? 그렇다면 뭐 꽉 잡아요, 임자. 알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뀌었어.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무찜을 지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지 뭐야.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 그러나 방구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 헤이야야야야, 타야이! 방귀를 2번 끼었다가는 이 집이 무너지고 이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가 않구나. 우리 식구 제명에 못 살겠다 얘.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식구들은 야단이 났지. 저런 며느리를 그냥 두었다가는 이 집안 망한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지. 아가, 네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껴서 힘들 것이니 에이, 이런, 아무래도 네가 친정으로 가는 게 그게 낫겠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 한참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 아이고 다리야, 여기 좀 앉아서 쉬어가자꾸나.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는 배나무 꼭대기에 달린 잘 익은 배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 저 배 맛있겠구먼. 저거 하나 먹었으면 딱 좋겠다. 아버님, 저 배 제가 따드릴까요? 저 배를? 이걸 네가 어떻게 딴다는 거냐? 아버님, 저쪽으로 좀 가 계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서서 떨어져 지켜보았지. 그러자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그냥. 그러자 배나무에서 배가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게 배가 이게 몇 개야 이거? 아유, 이거 참. 아버님, 다 아버님 거예요. 많이 드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준 배를 맛있게 먹었어. 후후, 이거 달고 맛있구먼. 얘야,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네? 아버님. 이 방귀도 말이다, 있을 때가 있구나. 우리 동네에 그 높은 과일나무가 아주 많이 있잖니. 이 방귀만 있으면 과일 따는 건 아주 그냥 식은 죽 먹기겠구나. 아버님, 저 자신 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렇게 며느리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잘 살게 되었단다. 그 후 그 동네에 과일 따는 일은 전부 며느리의 몫이 되었어.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신랑이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서방님, 제가 마당을 청소할게요. 저기, 아주 저기 멀리 좀 서 계세요. 임자, 네, 알았어. 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갑니다. 어때요? 금방 깨끗해졌죠? 며느리가 방귀를 뀌자 마당이 순식간에 바람에 날아가 깨끗해진 게 아니겠어? 와, 임자 정말 대단하구려. 얘야, 네가 사실은 우리 집 복덩이구나 아주. 아유, 그러게요. 임자 멋져. 서방님. 무슨 일이든 나쁘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아. 설사 나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남편을 하늘로 날리던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말이야. 얘들아, 잘 자. 오늘의 이야기는 시골쥐와 서울쥐. 곡식이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시원한 바람과 햇빛,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어느 한 시골.
이곳에 시골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시골쥐는 문득 어릴 때 한 동네에 같이 자랐던 서울로 이사간 서울쥐가 궁금해졌어. 잘 지내고 있으려나? 편지를 한 통 써봐야겠다.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편지를 썼어. 친구야, 나야. 너는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다. 여기 시골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기다릴게. 안녕. 높은 빌라의 옥상에서 깨진 그릇을 침대 삼아 살고 있었던 서울쥐는 시골쥐의 편지를 읽고 반가워하며 바로 집을 나섰지. 친구야. 아, 친구, 잘 지냈어?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반가워서 얼싸 안았어. 친구야, 어서 들어와. 내가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어. 서울쥐가 시골쥐의 집에 들어가더니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와, 시골쥐야, 집이 이렇게 작고 불편해서 어떻게 사니? 아유, 딱딱한 침대. 아유, 불편해라. 너무 불편하잖아. 뭐야, 여긴 전기도 안 들어오네. 그럼 밤에 촛불을 켜야 되는 거야? 촛불 켜면 얼마나 분위기 있는데. 자, 앉아. 음식을 내올게. 시골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왔어. 에이, 이게 뭐야? 말린 옥수수 알갱이랑 주워온 곡식? 야, 너 정말 고작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거야? 옥수수와 곡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휴, 참 답답해라. 친구야, 네가 못 먹어봐서 그런데 이 내가 사는 도시에 가면 어마어마한 고기와 치즈 또 케이크 음식들이 가득하다고. 거기선 이런 말린 옥수수나 곡식 따윈 먹지 않아. 그래?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네. 그래? 그럼 너도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구경시켜줄게. 오, 그래. 알았어. 그래도 일단 네가 준비해 준 거니까 맛있게 먹을게. 맛은 있군. 그렇게 주말이 되었어. 시골쥐는 서울쥐와의 약속대로 서울쥐의 집을 찾아갔단다. 우와, 건물이 엄청 크잖아. 우와. 시골집 처음 가는 기차 놀이에 우와 감탄만 하네. 아, 높은 건물 만난 고기 너무 기대돼. 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구경해보자. 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아,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마중 나온 서울쥐가 시골쥐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 야, 너 정말 높고 멋진 곳에 살고 있구나. 이 정도로 뭘. 따라와. 아이고, 깜짝이야. 서울쥐의 뒤를 따르던 시골쥐는 띠띠빵빵 차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뭔가 굉장히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어. 아우, 시끄러워. 이게 무슨 소리야? 시끄럽긴 이제 곧 익숙해질 거야. 이게 바로 도시가 살아있는 소리라고. 자, 도시의 지하철을 소개하지.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두구 두두구 두두구 두두구. 시골쥐는 서울쥐와 함께 낡은 하수도관과 풀밭, 여기저기를 이동하며 서울쥐네 집에 도착했어. 아우, 정신없이 왔네. 벌써 서울 구경을 다 한 것 같아. 짜잔! 봐! 이 야경이 보이는 멋진 우리 집을. 서울쥐네 집은 높은 빌라의 옥상 위에 있었어. 이야, 밤에도 불빛이 번쩍거리네. 꼭 시골 밤하늘 보던 별 같다. 너무 예뻐. 그치? 이게 바로 도시의 밤이라는 거야. 자, 내 방으로 와봐. 서울쥐는 시골쥐에게 방을 소개했어. 우와, 방 정말 멋지다. 깨진 접시가 반짝거리는 침대와 멋진 옷도 잔뜩 있었지. 너 배고프지? 가자. 내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음식을 대접할 테니. 응, 좋아. 시골쥐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서울쥐를 따라 나섰어. 서울쥐의 안내를 따라 가보자 아주 큰 부엌이 나왔어. 식탁 위에는 아주 큰 소시지에 치즈, 다양한 과자들,
그리고 바삭한 치킨도 있었어. 시골에서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었지. 우와, 저게 네가 말한 음식들이야? 그래, 너 저거 한번 먹어보면 말이야. 말린 옥수수는 입에도 대기 싫을걸. 자, 따라와. 따라와. 시골지와 서울지는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어. 자, 어서 빨리 한번 먹어봐. 그래,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다. 자, 소시지를 이만큼 떼어내서 시골지가 막 소시지 한 입을 먹으려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 뭐? 왜 그래? 왜? 지금 조용히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해. 뭐 어떻게 해? 지금부터 말이야. 서울지는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어. 시골지가 뒤돌아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쥐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 아유, 죽다 살았네. 야, 너 괜찮아? 난 괜찮아. 아니, 식당에 저렇게 무서운 고양이가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어? 운 좋은 날은 저 녀석이 쿨쿨 자고 있는데 말이야. 오늘 깼나봐. 에이, 아깝다. 뭐? 저것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골지와 서울지가 뒤돌아보니 이번엔 주인집 아주머니가 생쥐들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질렀어. 그리곤 빗자루로 두 생쥐를 내려치기 시작했어. 살려줘! 두 쥐는 도망치느라 바빴어. 겨우 도망친 두 쥐는 서울쥐의 방으로 돌아왔어. 많이 놀랐지? 아이, 오늘따라 이 집에 방해물이 이렇게 많아. 아이, 참. 너 배고프지? 아이, 조금만 기다려. 분명 주인 아줌마는 곧 외출할 거고 고양이도 곧 잘 거야. 친구야, 넌 그럼 배가 고플 때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는 거야? 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살아? 원래 도시의 삶은 그런 거야. 그래서 멋있지. 난 됐어. 난 돌아갈래. 고기와 소시지, 치즈 맛은 못 봤지만 마음 편히 그냥 맛있는 곡식을 먹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난 가볼게. 부디 몸 조심해야 해, 친구야. 알았지? 친구야. 나 돌아갈래. 시골집으로. 나 돌아갈래. 그곳으로. 시골쥐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먹는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취할 것 같았거든. 이곳에서 검소하지만 평화롭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어. 화려하고 멋진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전기불도 없고 맛있는 소시지도 없지만 그래도 난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이 참 좋아. 시골쥐는 다시 또 서울쥐에게 편지를 썼어. 친구야, 도시 구경을 시켜줘서 고마워. 도시에서 살다가 많이 지치고 힘들면 언제든 쉬러 와. 이곳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언제나 몸 조심해, 친구야. 안녕. 배우엄마 친구들, 엄마는 말이야 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딸 세연이랑 아빠랑 셋이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우리 집이 참 좋더라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지 말고 엄마가 해주시는 맛있는 저녁이 있고 가족들과 나눠 먹을 간식이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어? 서로에게 감사하는 밤이 되자. 친구들아, 굿나잇!
비치는 북두칠성. 어둠 바다 밝혀주는 7개의 별이 아름답게 빛나며 밤을 수놓네. 7